미국에는 백악관에서부터 지역의회 의원, 보안관 등 다양한 직책에 이르기까지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선출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50만 명이나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미국은 큰 나라이고 얽힌 요소도 많고 거대한 기계와도 같습니다. 영국에는 2만 명의 선출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중 무슬림이 몇 명인지 맞춰보세요. 900명에서 1000명 사이로 5%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국이 어떤지 알고 있죠? 겨우 5%입니다. 미국의 무슬림 선출 공직자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시간주 디어본의 시장 압둘라 하무드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디어본의 연례 정의 행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행진은 이맘 후세인의 흔들림 없는 정의에 대한 헌신과 1400여 년 전 억압에 맞서 일어섰던 그의 결단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니놈들과 너희의 억압 따위는 상관없고 너희 이맘도 우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그에게 관심 없다. 미국인들은 그런 것에 전혀 흥미가 없다. 하지만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외국의 적대적인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무슬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는 디어. 사실 그는 맞아요. 그는 디어본의 첫 번째 무슬림 경찰서장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디어본과 영국, 미국 전역의 다른 마을과 도시들의 몰락에 대해 분명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헌법적 권리입니다. 시위는 미국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시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리프 국가에서는 만약 당신이 시위를 하거나 칼리프나 당국에 반대한다면 그러면 당신의 손과 발이 반대쪽에서 잘려야 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습니다. 그게 꾸란 5장 33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적대적인 외국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초대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이사샤이 서장입니다. 저희는 우리 지역사회 외부의 개인과 단체들이 8월 18일 화요일 디어본 시의회 회의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주정부와 연방정부 협력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고 경찰관들이 더 많이 배치된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 여러분께 직접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는 단체들은 단 한 가지 이유로 오고 있습니다. 바로 반응을 유도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반응하러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의회에 볼 일이 있으시다면 환영합니다. 그리고 안전하실 겁니다. 저희가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 사람들과 맞서기 위해 오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러지 마세요. 그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우리 경찰관들에게 맡기세요. 소수의 증오에 찬 외부인들이 우리를 정의하게 두지 마세요. 디어본은 이보다 더 강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8월 18일로 예정된 시위입니다. 오늘이 호주에서는 8월 18일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내일쯤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전에 디어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폭동 같은 일을 선동하는 것 사이에는 미묘한 경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혐오 발언도 대부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우리 법무장관에게 전달해서 그녀가 혐오 범죄 전담 부서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혐오 범죄요. 보이시죠? 혐오 범죄, 혐오 발언. 그들은 그걸 문제 삼아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권위주의적입니다. 그게 전체주의로 이어집니다. 이슬람은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사람들, 저 사람 얼굴에 드러난 분노를 보세요. 이 선동가들과 도발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뭔가를 찾아봐. 이 사람들에게 씌울 만한 걸 하나 찾아줘. 그걸 징후범죄 같은 걸로 바꿔. 왜냐하면 알다시피 징후 발언도 미국 헌법상 여전히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으니까. 계속해서 디어본에 오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랭 씨에게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이번 주 후반에 다시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지난번에 제이크 랭이 디어본에 왔을 때 제이크 랭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보이시죠? 이 남자의 이름은 아바스 압두시인데 분명 무슬림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좋은 점은 이 사람이 실제로 1999년에 살인을 저질러서 추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주십니까? 이 사람은 1999년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디어본에서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맞춰보세요. 저 사람들 좀 보세요. 폭동은 안 됩니다. 폭력도 안 됩니다. 폭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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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됩니다.
폭력은 안 됩니다. 이것 좀 보시. 폭력은 안 됩니다. 폭력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영상이 끊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경찰관은 뻔뻔하게도 이 사람들이 증오 설교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기 와서 증오를 퍼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실제로 그들에게 이봐요 무슬림 여러분, 정체를 드러내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걸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걸 들어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그들은 미국에 무엇을 하려는지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방 국가들에 살면서 우리의 의제의 일부, 즉 샤리아 쿠쿠카르의 일부이고 알라는 우리가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우리의 법을 세우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내란 선동입니다. 이것은 반역적인 발언입니다. 그가 얼마나 방범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는 단지 미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방에 대한 증오로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할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서방 국가들에서 샤리아, 즉 우리의 법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내란 선동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미국 헌법에 대한 도정이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의 장기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우리 법을 사회 전체에 강제로 적용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기 사는 소수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이슬람주의 학자입니다. 야시르 카디. 미국의 무슬림 공동체로서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이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제한적입니다. 저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인 후에 더 큰 이슬람 공동체에 합류하길 바랍니다. 분명히 무슬림 소수자 상황, 여기 미국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샤리아는 소수자 상황에서 우리가 칼리파 체제를 열망하거나 정치적 지배를 추구하거나 쿠데타로 내부 체제를 전복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는 쿠데타를 일으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소수자일 때는 칼리파 체제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카 시기입니다. 이제 분명히 메디나 시기에는 무슬림들이 정치적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질문은 우리가 메카와 더 비슷한 사회나 상황에서 메디나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것은 이슬람의 첫 10년 동안 무함마드는 메카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삼촌에게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 크라이시의 다신교도들에게 도전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10년 동안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이 30명이나 40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후원자이자 삼촌이 죽어서 그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게 되자 그는 한밤중에 메디나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그는 그냥 메디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폭력적인 지하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디나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슬람은 그 메시지의 힘 때문이 아니라 폭력적인 성적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우리가 소수인 동안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의 여러 영상을 잘 엮어놓은 몽타주인데 이런 사람들은 알다시피 교묘하고 자기들이 영리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모든 개별 영상을 모아서 하나로 이어붙여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를 잘못 표현하고 있다면 야지르 카디에게 저와 토론하자고 도전합니다. 그는 말하길 우리가 메카 시기의 소수인 우리는 그들에게 도전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칼리프 국가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의무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함마드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무함마드는 기존 질서에 도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평화롭게 설교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평화롭게 설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를 늘릴 것입니다. 무함마드는 실패했습니다. 처음 10년 동안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은 겨우 40명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또 이슬람으로 개종한 빨간머리 백인들을 아무리 보여줘도 그 수는 아주 적습니다. 그것이 서구의 몰락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1년에 10,000명을 개종시킨다고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을 떠나는 사람들도 더 많기 때문입니다. 최신 수치는 없지만 2016년에 퓨 리서치에서 실시한 마지막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과
이슬람을 떠나는 사람의 수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건 미국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메카 시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메디나 시기로 무함마드가 폭력적인 지하드를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가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메카 시기입니다. 이제 분명히 메디나 시기에는 무슬림들이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질문은 우리가 메카와 더 비슷한 사회나 상황에서 메디나의 법을 적용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자 상황에서는 사적 제재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발생할 해악이 당신이 기대하는 어떤 잠재적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제 멘토이자 셰이크와 함께 서 있습니다.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현재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해해야 합니다. 메카에서의 첫 13년, 메카 사람들. 죄송합니다. 제가 10년이라고 했는데 13년입니다. 그는 지금 여러분께 그걸 말해줄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지하대에 관한 구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 후에 알라께서 계시하셨습니다. 싸워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와 싸우는 자들과 싸우되 넘어서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넘어서서 죄를 짓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알라의 길입니다. 그래서 처음 13년 동안의 일반적인 원칙은 인내입니다. 저는 여기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 나라들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인내합시다. 예언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쿠파루와는 말로, 글로, 그리고 손으로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지하드의 다양한 형태에는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은 오직 말로 지하드를 할 때입니다. 손으로 하는 지하드의 때는 곧 올 것입니다. 제 질문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고 있냐는 겁니다. 영국을 보세요. 영국은 이제 2단계에 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영국에서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머지 사방 세계에 경고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미 사람들에게 그들이 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그들의 방식을 바꾸겠습니까? 왜 그들이 그들의 방법론을 바꾸겠습니까? 영국에서 효과가 있었다면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곧 효과를 볼 것입니다. 이 세 나라 모두 매우 가깝습니다. 사실 스페인은 올해에만 7만에서 8만 명의 전투 가능 연령의 무슬림 남성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알겠습니까? 영국보다 스페인에서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혼란이 불가피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시민 소요나 내전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회의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극우 정당이 승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루퍼트 로우가 승리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아마도 리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리폼당은 강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5년 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2034년이 되면 무슬림 인구가 그때쯤 2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는 10% 수준입니다. 그때쯤이면 15%, 16% 또는 20%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정치적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성안을 더 오래 미룰수록 실제로 제2주를 하게 될 때 상황이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어쨌든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설령 성안이 평화롭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모든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추방된다고 가정해봅시다. 가족들도 그들과 함께 가기로 선택합니다. 모든 복지에 빌붙는 사람들도 추방됩니다. 좋은 무슬림들만 남게 되고 숫자를 5% 이하로 줄이면 좋고 생산적이죠. 좋은 무슬림들. 네, 저는 그런 좋은 무슬림들이 좋아요. 저는 좋은 무슬림들이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무슬림들은 고통받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좋은 무슬림이란 폭탄을 터뜨리지 않는 사람이나 무함마드 히잡의 영상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좋은 무슬림이란 이슬람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길거리에서 기도하거나 현지인들을 적대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통합되고 동화된 사람, 서양식 옷을 입는 사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냐고요? 자신의 정체성, 무슬림 정체성을 더 넓은 영국인의 정체성과 분리해서 보지 않은 사람이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무슬림의 정의입니다. 당신을 찌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건 기본이죠. 애초에 누구도 누구를 찌르면 안 되는 거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 그럴 만하지. 영국에서는 우리는 무함마드를 포함한 어떤 종교도 비판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무슬림이죠. 그리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60에서 70%의 무슬림들은 신성모독이 불법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정말 많은 추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본국 성안이 2034년에 이뤄진다고 해봅시다. 숙련 인력이 부족해질 겁니다.
의사도 부족해질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많은 백인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데 진지해지고 역사와 문화를 지키려 한다면 반드시 어떤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순히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인들이 영국으로 무기를 밀수하고 있다는 많은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모스크에 무기를 보관하고 있다고 직접 인정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무슬림 경찰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분노한 무슬림 군중에게 무슬림 경찰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기나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할 일은 그것들을 모스크에 버리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모스크들은 단지 과격한 설교자들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무기를 가진 과격한 지하디스트들로도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형태로든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영국 정부가 이 문제에 손대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제 질문은 왜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들로부터의 모든 이민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만 받아들이며 그들이 무슬림 계토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진짜 무슬림 의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좋은 무슬림 의사들과 외과 의사들이 있긴 했습니다. 정말로 자격이 뛰어난 진짜 무슬림 의사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가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가족도 데려오고 싶어 합니다. 그가 일피대에 가지 않도록 무슬림 계토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받으면 아마 백인 동네에 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그 무슬림 의사나 외과 의사가 이슬람과 가자지구 그리고 사방이 무슬림 땅을 폭격하는 것 등에 대해 매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냥 네 빌어먹을 쓰레기 같은 동네에나 있어. 거기 그냥 있어. 우리는 네가 필요 없어. 무슬림 국가 출신 이민을 최소화해라. 1%로 줄이고 최고의 인재만 받아들여라. 그게 80년대와 90년대에 일어나던 일이었어. 그게 일반적이었지. 그래서 미국과 호주에 온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실제로 좋은 사람들이었어. 그들은 자신들만의 빈민가를 만들지 않았어. 하지만 지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뭔가가 일어났지. 그리고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 아니면 어쩌면 그게 항상 불가피한 결과일 수도 있어. 무슬림 외과 의사나 무슬림 과학자를 데려온다고 해도 그의 아이들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자가 될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힘들어할 수밖에 없거든. 게이바나 나이트클럽을 볼 때,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작동하기 시작해. 그건 그들이 자라온 신령체계와는 정반대야. 알겠지? 그러니까 물과 기름을 섞는 것과 같아. 잠깐만, 알겠어? 잠시 보류하자. 이슬람 국가들로부터의 이민. 이건 인종차별이 아니야. 이건 문화적인 논쟁이야.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야.